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소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소소한 정리 정도는 청소는 이제 매일 하게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하는 대청소 같은 경우에는 좀 명절 전후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나 약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락스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번만 집중해서 듣게 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세제를 쓰면서 저희가 과학적 원리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뭐 세제니까 그렇다, 세제니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최소한의 원리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야지 응용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 떠도는 좀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또 위험한 상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나같지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예인데요. 네.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처럼 댓글로 전자레인지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스마트폰이 망가지는데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파에 딱 노출되는 순간에 그 회로가 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화소연을 하겠죠. 원래 글을 쓴 분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거 장난이었지. 어떻게 이거 상식이 없냐. 이거 장난으로 알지 진짜 돌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게 진담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네. 거예요. 이런 변명을 들었는데 해프닝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군가 이제 진지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나 혹은 인덕션 레인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의 원리랑 똑같다. 그런데 특허 때문에 못 쓰는 것뿐이다. 네. 급할 때 휴대폰이 지금 너무 뭐 배터리가 없으면 전자레인지 잠깐 돌리면 찬다라고 이걸 막 그럴듯하게 쓰게 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거짓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알려면 전자레인지랑 무선 충전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상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반려동물을 씻기려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에 넣었다는 뭐 괴담들도 있고요. 빨리 말리려고 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는 이런 있을 수 있는 괴담이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걸 보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식들을 좀 모아서 이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알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제 세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꼭 필요한 내용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수성, 소수성이라고도 하고요. 네. 친수성, 친유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혹은 뭐 극성, 무극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이 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극성의 대표로 우리가 흔히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친수성은 물이랑 친한 물질들, 그리고 친유성, 뭐 소수성은 다 뭐냐면 기름이랑 잘 섞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죠. 물이랑 친한 물질들, 기름이랑 친한 물질들이 있는 건데 당연히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중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다 작다 두 개로 구분하기에는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연속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수성에 가까운 물질도 있고 친유성에 가까운 물질도 있고 이렇게 성향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염 물질들, 때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때들도 친수성, 물이랑 친한 때가 있고 기름이랑 친한 기름때가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오염물질은 그냥 물에 대면 쓱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과일 이게 뭐 이렇게 뭐 액체가 녹아 있는 경우에 네. 이게 굳어 있는 경우에 물만 뿌려도 싹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오염물질은요, 기름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미끌미끌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름때의 경우에는 세제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네. 화장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빨래할 때도 당연히 기름때를 제거하는 건 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세제는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가? 어떻게 기름때를 없앨 수 있는가가 네. 핵심인 건데 간단하게도 친수성과 친유성 두 개를 섞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좋은 중재자,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스스로 물에 잘 섞이는 부위가 있고요. 기름에 잘 섞이는 부위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제예요. 혹은 비누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 주변에 우리 이런 친구 있지 않아요? 양쪽이랑 모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가서 나는 이쪽도 이해가 가고 저쪽도 이해가 가 그러면서 이제 중재를 해주게 되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화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친수성 때는 사실 물에 담그기만 하면 녹아 나오니까 사라져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름때는 물에 안 섞이기 때문에 세제가 함유된 물이 어떻게 하냐면 세제가 기름때를 이렇게 쭉 둘러쌉니다.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세제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세제를 계면활성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계면이 뭐냐면 물이랑 기름을 컵에다 담아두면 딱 경계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계면이에요. 그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없애주는 거. 이거를 세제가 계면활성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기름때가 물에 녹도록 해주는 것이 세제다. 이 원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면활성제가 그런 뜻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을 때 좀 피부가 당기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가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표면의 각질층에 기름 코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질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 수분을 보충하고 있는 안에서 내부부터 들어오는 수분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세안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기름 코팅의 일부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기름때를 제거하려면 당연히 기름 코팅이 같이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사이로 표피와 진피층에 이제 수분이 증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축하고 쪼그라들고요. 그 쪼그라드는 걸 우리 피부가 느낍니다. 그걸 우리가 당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부에서부터 보충이 되긴 돼요. 그렇지만 그 보충되는 속도 이상으로 증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만약에 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즉각적으로 수분이 내부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더 이상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촉촉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누가 네. 계면활성제가 없을 수 있느냐. 계면활성제 없는 비누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비누는 원래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름때를 제거하려면 계면활성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비누는 무조건 지질막을 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강한 비누도 있고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혹은 뭐 중성이냐 이거 비누의 그런 산성도에 따라서도 자극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비누나 세제는 계면활성제고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아무리 순한 비누라고 하더라도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그건 비누가 아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계면활성제는 건강에 좋지 않다. 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샴푸나 치약 같은 걸 구입할 때 성분 확인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계면활성제가 진짜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성이 있긴 한 거예요?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야지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원리와 위험성 판단은 좀 별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모양이 중요해요. 성분도 중요한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색종이는 똑같은 색종인데 모양을 가지고 비행기로 만들 수도 있고 거북이도 만들 수 있고 확도 접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색종인데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특정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그 성분 안에 친유성과 친수성 성분이 단백질 안에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할 때 우리가 풀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풀을 특정 부위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접어야 되는데 만약에 풀을 막 칠해가지고 접게 되면 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모양을 딱 예쁘게 유지를 하려면 특정 부위만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 친유성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계면활성제는 이 구조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친유성, 친수성을 섞여버리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이든 뭐 천연으로 만든 거든 합성이든 간에 비누는 무조건 단백질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세균을 막 없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변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누나 세제 그러니까 쓰지 맙시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공포 마케팅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짓됐다라기보다는 과장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자는 건데 이런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검증되지 않은 거 그런데 우리 거는 안전합니다. 우리 거는 천연입니다. 우리 거는 뭐 계면활성제가 없습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걸 사는 것보다 네.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천연이 안전한 게 아닌 건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당장이라도 천연 독을 100가지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천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누를 쓰면 왜 피부가 당기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어떤 세제는 더 자극이 더 심한지 어떤 건 좀 네. 덜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몸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네.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공포를 느끼지도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독실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세제를 고르시는지 궁금해져요. 요게 좀 보수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사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은 건강에 좋고요. 우리 제품은 영유아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좋은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정직한 회사 있죠. 정말 여기서 위험성이 있는 거 위험성을 하고 네. 어떤 인증을 받을 건 제대로 받을 만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 스펙 생각해보면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기를 사거나 할 때 국내산인지 뭐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그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사가 나와요. 거짓으로 속였다. 사실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으로 둔갑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 어떤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건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처음에 다 나갔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출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출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믿을 만한 회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네. 여긴 적어도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안전한 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천연 이런 거 이렇게 달고 있다고 사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쵸? 믿을 만한 회사를 사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대청소할 때 살균 소독을 위해서 락스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락스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흔히 말하는 락스가 어떤 거냐면 염소계 표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 이런 것들 하이포아염소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처음에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가 클로락스였는데 미국에서 이거의 이름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염소계 표백제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은 염소계 살균 소독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흥미로운 건 락스는 세정제나 세척제가 아니에요. 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요거는 표백제 살균 소독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용성 때를 녹여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네. 세척은 당연히 됩니다. 물만 돼도 기본적으로 세척이 돼요. 그리고 락스는 염기잖아요. 염기성이면 원래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어느 정도 녹여주는 능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걸 위해서 락스를 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사용인 거고 예를 들면 캐비어, 철갑상어 알로 알탕을 끓여 먹는 너무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락스가 세정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락스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인 것뿐이고요. 그럼 락스는 그냥 어떤 거냐? 무언가를 산화시켜 버립니다. 태워버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진짜 활활 불로 타는 것처럼 타는 건 아니지만 네. 화학적으로 태워버리는 거고요. 락스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불안정해요. 나 너무 안정해지고 싶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전자를 뺏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산화를 하게 되는데 락스는 강한 산화제다 혹은 표백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락스는 세제가 아니고 네. 산화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살균, 소독, 표백 효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광고를 듣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유해 미생물의 세포막 자체를 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유해한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을 태워버리는 거고요. 네. 그럼 미생물이 그 구조를 유지를 못하고 구멍이 뻥 뚫려서 사멸하게 되는 거죠.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락스가 굉장히 강한 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죽는 것 미생물 중에 하나가 곰팡이인데 네. 곰팡이도 심지어 농도에 따라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 사람한테 안전하냐? 사람의 세포는 완전히 괜찮냐 하면 사람 세포에도 독성이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네. 세제가 다 그래요. 근데 락스를 그래서 항상 희석해서 써야 되는 거고 맨손으로 락스물 만지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용법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살균 소독이 끝나고 나면 락스는 무해한 소금물로 변해 소금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아주 위험해서 이거 너무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할 물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균력도 강하고 네. 산화력도 강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용법을 지키기만 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소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좀이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균이잖아요. 네. 진균류입니다. 그래서 무좀을 잡기 위해서 락슨물에 발을 담그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우리 피부도 같이 상하고 무좀균도 죽겠지만 우리 피부도 같이 죽겠죠. 그럼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세탁조 살균 청소를 위해서 세탁기에 락스를 넣고 적절하게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사용 방법이 되는 거예요. 또 표백도 마찬가지인데 표백이라고 하는 거를 색소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색을 띤 물질을 락스를 사용해서 산화를 시키게 되면요. 네. 잘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띄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표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눈에 무언가를 보고 색깔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 구조가 특정 색을 반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락스가 혹은 어떤 산화제가 들어가서 그 특정 색을 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깨버리면 네. 색깔 반사는 안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락스 처리를 했다고 해서 너무 안전해지니까 물고 빨고 애기들 같은 경우 막 하잖아요. 네. 그건 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옷에 묻는 더러운 것들이 뭐 김치 국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는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물질인 것은 아니다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색깔을 없애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락스는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전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소할 때 특히 욕실 청소할 때 많이 쓰셔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원리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락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산화력이 강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위험한 걸까요? 사실 제대로 사용하면 위험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희석한 락스는 심지어 채소, 과일 세척할 때 쓸 수가 있고요. 허가를 받은 거고요. 물을 소독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언급을 한 것처럼 적절히 사용하고 나면 소금만 남으니까 헹궈내면 끝인 거예요. 훔쳐내면 되는 건데 네. 당연히 락스통을 한번 보고 정량, 정적 농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몇 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스가 세정제가 아니고 살균 소독제인 걸 알았어요. 네. 그럼 나는 한 번에 세정도 같이 하고 싶은데 해서 세제랑 섞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산성세제랑 섞게 되면요. 산성인 세제가 별로 없거든요. 세정제가. 근데 산성세정제가 어디 나오냐면 변기 찌든 때 제거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네. 경우에 염산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큰일 납니다. 산성세정제의 세정력은 사라져버리면서 락스랑 만나서 염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염소기체가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썼던 그 독가스가 염소기체예요. 유독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염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환기를 안 시켰다가 호흡기에 손상이 있고 사망하게 되는 사례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언가 섞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 흔히 말하는 옥시크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넣는 것도 권장되지 않아요. 바로 부글부글거리면서 막 산소가 생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분해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세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샥하고 전부 다 사라지면서 표백 효과도 사라지게 되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면요. 이건 100%는 아닙니다만 염소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계 표백제는 삶을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계 표백제도 좀 삶을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락스를 넣고 가열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염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보도적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염기성 세제랑 섞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론적인 거예요. 염기성 세제라고 하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인지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락스는요. 단독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세척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균 소독할 때 쓰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분무기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 네. 살균 소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구석구석 살균하려고 분무기에 넣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희석을 했어도 미세 입자 상태로 폐에 들어가는 거는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안전을 체크를 할 때 뿌리고 닦아내는 거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폐에 들어가는 거는 금지인 거고요.
한 번 쓴다고 해서 큰일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폐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언제나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해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세정제 분무기 보면요,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쭉쭉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네. 달라붙게. 그것도 왜 그러냐면 미세 입자로 분무돼 갖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화장실 청소할 때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놓고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네, 절대 다른 것과 섞지 말고 용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청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지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도 혹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도 있고 공중에 비싼 먼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먼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팁들과 더불어서 화장실에 물때 같은 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천연세제라고 얘기하는 뭐 구연산, 베이킹 파우더, 과탄산 나트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이 시간 기다려지겠네요.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